아이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제가 많은 작품이니까 상정을 처리하라라고 요구를 하셨고 최종 배우가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한 말씀 하세요.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일단 다빙벨이라는 영화를 사실 강제로 만들게 됐거든요. 저는 현장에 취재 기자로서 20년 이상 일해온 천상 기자인데, 사실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언로가 막히고 세월호의 구조 실패와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이른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신문, 특히 방송에는 유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 자체가 보도 불가가 된 그런 상황에서 세월호의 아픔과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강제로 차출이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영화인 몇 분들께서 이거를 영화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불과 2, 3개월 준비해서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 비밀리에 출품을 한 것이고, 그거를 용기 있는 영화인들께서 받아주시고 또 부산시장을 비롯해서 청와대가 영화 상영을 못하도록 막고, 이를 또 정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다이빙벨과 부산영화제 사태라는 게 생겼죠. 저로서는 당사자 입장에서 지난 4년 동안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돌아가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사실 이게 영화가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주변 분들이 이것 자체가 또 하나의 세월호고 또 다이빙벨이다, 꼭 좀 상영을 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용기를 내서 영화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상영하게 됐습니다. 저는 다이빙벨이라는 장비에 대해서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뭐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여전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현장에서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절체절명의 모두의 어떤 그 당면 과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수심 깊은 곳에 있는 실종자 생존했다면 그들을 안전하게 구조하려면 다이빙벨이라는 장비가 마치 이런 카메라 장비가 있어야 인터뷰가 가능하듯이 아주 기초적인 장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바로 이 다이빙벨을 투입을 막고, 그리고 다이빙벨의 실패를 그야말로 종용했던 해경과 청와대가 바로 구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다이빙벨이 구조 실패, 구조 부작위의 증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결국은 해경과 청와대에서는 다이빙벨이 실패하기를 바랬고, 또 언론들은 그렇게 기정사실에서 보도를 했지만, 세 번째 결국 투입을 했을 때는 해경이 평균 잠수 기간이 11분에 불과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본 분들은 바로 들어갔다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유가족들은 다 보고 계셨는데, 무려 117분을 잠수를 해서 상당한 수색 성과를 이뤄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빙벨은 실패라고 보도가 됐고 결국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이빙벨은 실패로 언론과 정권에 의해서 그들이 의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뇌리에 박혀 있는데, 적어도 다이빙벨에 관한 그들의 거짓 모략과 그렇게 몰아갔던 언론의 의도, 죄가를 드러내지 않으면 구조하지 않은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용언하다. 따라서 정권의 거짓말과 언론의 다이빙벨과 관련된 오보의 실태와 이유를 밝혀내야만 구조 실패를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진실 회복 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다이빙벨 이야기를 다시 꺼내놓게 된 거죠. 사실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역량이 됐는데 구조하지 않은 겁니다. 72시간 골든타임 동안에 실제적인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구조 의지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해경은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많은 국민들 잘 모르고 계신데 해경은 창설 이래로 60년이 넘는 해경 활동 기간 동안에 수중에 있는 실종자를 구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냥 물에 둥둥 떠 있는 익사체라든가 실종자를 건져 올리는 훈련만 했지 물 속에 있는 실종자나 익사자는 꺼내 올리는 훈련을 하지 않은 조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로서 해경에다가 그 구조 임무를 줬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해경이 손 들고 저희가 그거 할 줄 모르는데요? 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반민주적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바로 박근혜 체제 하에 김기춘이 장악하고 있던 청와대의 비민주성, 독재적인 분위기 때문에 할 수 없는 해경에다가 일을 시키고 계속 부추기고 실제로 할 수 있는 해군과 그 미 해군을 투입을 막은 2번이나 막은 걸로 지금 나오잖아요. 한국 해군도. 이거는 이게 교통사고가 아니라 지휘 책임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기 때문에 박근혜가 책임져야 될 가장 중요한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박근혜가 만약에 민주적인 리더십의 행사를 하는 정치인이었다면 해경이 어떻게 구조한대? 쟤네 못한다는데요? 그럼 누가 할 수 있어? 해군? 미 해군? 얘들 투입해야겠네. 빨리 바꿔! 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도 전문가 집단에서 보고하지 못하고 쟤네 못하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라는 얘기를 못하고 그냥 받아 적는 거예요. 바보가 말할 때까지. 근데 그 바보는 7시간 동안 나오지도 않고.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다이빙벨은.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7시간, 지난 대한민국의 7년, 9년의 단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시간을 이렇게 잘라서 단기간으로 봐도 전체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7시간의 부재가 빚어온 대한민국 국민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5년, 7년, 9년의 대통령의 부재를 단적으로 극명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뭘 하고 자기 책임을 방기했는지가 극단적으로 그 시간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충분히 그러리라고 우린 짐작을 하고 있었죠. 뭔가 쓸데없는 짓, 안 하면 좋은 짓, 또는 지금 안 해도 되는 짓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가져왔잖아요. 그 시간에도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박근혜라고 하는 자격이 없는 우리의 리더를 청와대에 견제하지 못하고 또는 특정 세력의 기득권을 위해서 앉힌 그 책임의 연장선상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 권력으로부터 환영받는 기사는 별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뭐 속칭 탄압이라는 형식으로 제기되는 각종 민형사 소송부터 시작해서 인사상 불이익 또는 뭐 물리적인 테러, 나아가서 살해 협박 뭐 그런 거 일상적으로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특별히 다이빙벨과 관련해서 저에게 다른 그런 위협감은 사실 없었어요. 일상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다만 그 이전과 다른 것이 있었다면 제 주변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봤다는 점이죠. 그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기자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를테면 영화제에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영화를 틀었다는 이유로 그 표현의 자유가 기본인데 영화제는 그것 때문에 영화제 예산이 반토막 나기 나고 사람들이 쫓겨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영화제를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업무가 과중돼서 과로사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영화를 틀었다는 이유로 98%의 멀티플렉스가
국민들이 다 보고 싶어하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곳에서도 안 틀어주는 와중에 한 20곳 정도 되는 작은 영화관들이 다이빙벨을 상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야말로 주식이죠. 빵과 우유 같은 것인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다 끊어버리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사찰이 들어오고 그런 제 주변에서 고통받는 옳은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자신들이 의당해야 되는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보는 것이 사실은 제일 고통스러웠죠.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운 일인데 1700만 명이 돌멩이나 손에 칼, 죽창도 들지 않고 그야말로 가장 순수 순결하고 비폭력적인 촛불만을 들어서 권력을 바꿨다는 거, 그건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다빙벨이라는 것은 국가의 실패, 즉 304명의 국민을 구조하지 않고 구조 실패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책임을 묻는 영화인데 결국은 그 국가의 실패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에 대해서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준 1700만 명이 촛불로서 함께한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에서 엄청난 국가 실패를 목격하고 박근혜 정권이 당시만 해도 초창기였기 때문에 하야 퇴진으로 직접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많은 온건한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셨지만 박근혜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고 유족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행태 그리고 세월호 진실 찾기에 대해서 비적극적이고 나와서 그 탄압하는 행태 그 세월호 자체를 인양하지도 않고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련의 국민들이 박근혜에 대해서 판단을 한 즈음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고 결국 그래서 촛불로 헐헐 타오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한 거짓말 안 보태고 한 1000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복귀하느냐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MBC에서 최승호 선배가 전화 와서 이 기자 좀 와서 좀 도와줘야겠어. 그러면 어떡하지? 나 고발 뉴스도 해야 되고 영화도 지금 만들 게 쌓여 있고 할 일이 많은데 어떡하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전화를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필요가 없나 봐요. 그래서 너무 다행스럽다.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밖에서 응원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MBC는 사실 제가 한번 복직되고 나서 두 번의 또 중징계를 받고 제가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그래서 당연 복직 대상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저에게 사죄를 하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고민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그럴 의사는 없는 것 같아요. MBC에서. 그래서 밖에서 MBC가 촛불 정신을 계승해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비판적 지지를 하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BBC나 CNN 기자들을 많이 인터뷰를 했어요. 특히 영국 기자들은 이제 해양 사고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 단 한 명도 구조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니네 대통령 계속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영국이라면 어떻게 했어? 이런 식으로 완벽한 구조 실패, 구조 부작이라면 국민들이 하루도 수상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자기는 생각한대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와대는 알았어요. 이게 구조 부작이 컨트롤 타워로서 자신들이 얼마나 정치적 실패를 한 것인가.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바꿨잖아요. 컨트롤 타워와 관련된 정부 규정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책임 소재를 면하기 위해서.
그런데 국민들도 알고 계셨지만 언론들만 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7시간의 부작위, 그래서 그건 대단히 심각한, 언론이 해야 되는 성찰은 왜 그걸 막지 못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에서 시작된 촛불혁명 이후의 언론이라면 정말 치열하게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저렇게 7시간의 부재가 명확히 예상됐던 박근혜라고 하는 인간에 대해서 치열하게 검증하지 못했을까. 이후에 청와대의 정책 부재와 정치 부재, 소통 부재, 독재적 권위주의에 대해서 왜 우리는 언론으로서 문제제기하지 못했을까. 세월호 침몰 당시에 그리고 이후에 구조하지 않으려는 부작위와 진실을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횡포에 대해서 왜 언론은 반성하지 못했을까. 그런 반성이 이어지지 않으면 이제 감동도 없고 정보도 없는, 그야말로 기레기만도 못한 그야말로 쓰레기가 되지 않을까, 우리 시대 언론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7시간이라는 영화에서는 결국 그 통째로 송두리째 이성이 부정당하고 언어적 폭력이 난무했던 그 시대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 비이성과 추악한 샤머니즘의 배우가 누구인 것인가. 결국 언론이라고 하는 자성으로 그 얘기를 좀 진행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7시간, 다음 작품입니다.